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인 장호석 소령을 모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9월에서 10월경 사이에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한반도 전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다 포함한 지역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희망계획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희망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면은 그 희망계획은 사실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계획이고, 그러면은 국가정보원과 별도로 이 대한민국 군에서도 뭔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계획,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장호석 소령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북한을 탈북한 그 전자 전문가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엮어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계획,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군은 그 전시 및 평시에 예. 그 다양한 그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예.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작계 5027, 예, 대표적인 예. 대한민국 한반도 유사시 작전 계획인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그 작계 5027에서 50은 태평양 사령부 작계 번호입니다. 아, 작전 계획 번호.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한반도가 속한 이 전구가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 유사시 전평시 여러 작전 계획들은 그 한미연합사, 또 한미연합사를 작전 통제하는 태평양 사령부의 그 작전 계획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작계 5027은 이제 북괴가 남침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 한반도 한미연합군에서 이제 역습해서, 그러니까 저쪽이 북이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비하는 계획이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군의 정규 작전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고 참고하셔야 될 그 외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유사시 북괴의 어떤 그 붕괴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할 게 아니고, 우리도 필요하면은 선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도발을 못하게끔 우리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전 계획에 대해서 오늘 그렇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작전 계획 5029입니다. 5029. 5029는 아직 그 구체적인 작전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개념 계획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괴의 어떤 우발 상황, 이제 우발 상황이나 급변 사태,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확대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에 북괴는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렇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 제3조입니다. 북괴라는 이 군사 집단은 영토를 지금 불법으로 참칭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기 때문에 이 괴뢰 집단 내에서 그 어떤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그 군사 체계를 같이 이루고 있는 이제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북괴를 이제 수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진짜 또 아니면 북한 내부에 진짜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또 북한 주민들이 대거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든지, 그런데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릴 계획은 이제 작전 계획 5029와 그다음에 작전 계획 5028입니다. 어휴, 그 공개도 군사 기밀 안 이 정도는 지금 뭐 우리
그 여러 군사 사이트도 그렇고 예. 미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공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비밀의 범주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죠. 예, 작전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작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 계획 5028입니다. 이 계획은 뭐냐면은 이제 북계 내에 우발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뭐 내전이 발생해서 강력한 군사 충돌이 이루어져서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그 피해를 줄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계획인데 한미 연합군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 어떤 그 북계 내부의 무력 충돌 상황을 진압하고 이런 어떤 그 무력 충돌의 불똥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작전이 하나 있고 그 앞서 말씀드린 개념 계획인 5029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세부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그 상황을 상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부적인 뭐 군부 간의 충돌이라든가 내지는 뭐 지금 대량 살상 무기로 일컬어지는 핵 및 화학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기가 핵 및 화학 그런 무기들을 북한 내부에 누군가가 탈취해가지고 쓴다든지 우리가 선제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북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대비 태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은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화적 통일로 이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보면은 1단계가 보통 이제 북계를 먼저 영공과 영해를 봉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북계 내부의 군사 집단이더라도 심각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 한미 연합군이 진압을 하고 또 지금은 철수했지만 예전에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 경역사고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계에 많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들에 대한 구출 계획,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으로 확전이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전에 대비하는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계 내정에 적극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할 때 왜 북한이라고 군을 이야기할 때는 북계라고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배울 때 북계라고 배웠기 때문에 말이 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이야기할 때는 북계라고 하고 북한 주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북계 급변 사태 시에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변화가 온 게 뭐냐면 북계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뭐 20에서 60발 정도의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계획이 좀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단계에서 이제 주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미국의 이제 여러 특수전 부대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도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부대가 왔다 갔습니다. 또 지금 이제 북계의 어떤 경제 사정이라든가 전쟁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국력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 계획인 5027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는 이제 무력화가 아니라 이제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작전 계획인 5015가 이제 좀 더 보충이 돼서 발효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대비해서 가야 되는 군사 작전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5027 있고 5028 있고 5029가 있는데 갑자기 5015가 나왔거든요. 5015를 한번 그 5015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작전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28이나 5029는 북계 내부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계획인데 기존의 이제 전시 작전 계획, 한반도 이제 전면 전쟁을 가정해서 만든 계획인 5027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유효하지만 그 지금 전시 그 작전권 환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하는 전제로 그 5027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한 그런 작전 계획이 5015입니다. 그래서 이제 5015가 지금 지속적으로 내용이 보완되고 발전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군사 합의선이 뭐 종전선언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한미 양측 군당국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어쨌거나 핵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공갈을 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뭔가 선제적으로 그 사용 못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도 부족할 판에 맞습니다. 지금 정권이 막혀가지고 지금 완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이상한 그 뭐 유사 뭐
합의문이나 발표하고 말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 어떤 한반도 유사시 그 전시작전 계획이 굉장히 이제 그 급변 변수가 주로 등장한 게 이제 북의 핵무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기지와 주요 핵 무기 시설을 타격하려는 이제 작게 5026도 사실 새로 생겼고요. 1호 말고도. 예, 5026. 26.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직전 단계. 네. 5030이라고 해서 유사시에 이제 미 해군과 공군으로 인해서 북계의 영해와 영공을 봉쇄하고 차단할 작전을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계속 지금. 그러면 우리 고려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북계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 계획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동맹 체계에 의한 연합사령부 작전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군 단독작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미군이 단독작전을 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우발 상황이 벌어졌죠. 북계가 핵 무기를 개발했고 또 한미연합, 한미동맹이라는 이 가치보다 민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여러 차례 제가 전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하고 양해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이런 선언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은 사실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유사시 이제 한반도의 국방안보 계획이 전부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5015나 26이나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조금 군사 기밀에도 걸리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뭐 더 소개할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 기무사 사태, 구태타를 모의했다 그런 이제 뭐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형사 지금 처벌을 받기 직전 상황이 있는데 그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의 그 안보, 그렇죠. 국민의 안위, 나라 안보, 이런 것들을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에도 갖가지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 기획을 끊임없이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를 또 실행하고 또 이게 필요가 없을 때 폐기하고 이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집단입니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게 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기무사에서 뭐 합동참모본부와 같이 뭐 기존의 계엄 개혁이 입각해서 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마치 군을 구테타 모의 집단으로 매도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우발 계획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군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그런 소위 말해서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도 하고 우리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다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왜 지금 알려지느냐면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기무사가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딱 그 말고 계엄령 그 부분 말고 희망 계획이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희망 계획. 희망 계획은 이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아니고 한반도 전역의 계엄령이고 그런 사건이 결국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가 기밀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월간조선에서 다뤘던 그렇죠. 월간조선 2018년 10월호에 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변해가지고 기사가 그때 실려 있습니다. 인터뷰 쭉 나와 있는데 거기도 이 희망 계획 이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기록물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 기록 문서 보관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언급했다가는 약간의 그 법 위반이에요. 그래 다 언급을 안 해놨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국가정보원도 군 못지않게 북한 체제의 어떤 급격한 변화.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게 2016년이에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 쏘아올리니까 그 운반수단 하니까 그걸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래 되니까 그 영국 주재 북한공사 태영호 공사가 망명하고 그리고 건물협에 제가 듣기로 이제 북한의 그 군사 전문가 북한의 전자 전문가 군사가 아니고 전자 전문가가 뭐 그걸 우리 국정원에서 탈북을 시켰다 하는 거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정보 없으세요? 저는 뭐 그 시절에는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제 군의 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네. 지금 북계라는 저런 군사력으로 중무장된 집단하고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차원의 저런 급변 대비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보완 발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충무계획도 네. 그런 계획의 일환이고 또 충무계획도 뭐 교범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북계가 급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권 자체도 지금 불안하죠. 예. 또 지금 서방의 핵 개발로 인한 제재가 이게 유엔에서의 제재란 말입니다. 예. 북계는 사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났으니까 평화라고 착각을 하는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과 그 다음에 이 정보기관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더 혼날 일입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비 계획들을 정상적인 이게 사실은 정치의 본질인데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국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을 올리고 그런 세부 계획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의 이로운 행위인지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혼란을 그렇죠. 뭐 청와대에서 뭐 김무성이 만들었다는 뭐 계엄령 선포문건 뭐 60 몇 페이지 되는 거 그냥 쫙 공개하고 야, 그게 이제 대다수 이제 군사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뭐 군인들이 평소에 뭐 축구나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군 이제 여러 기관에서는 이렇게 우발 상황을 산정해서 수시로 정세 변화에 따른 대비 계획, 우발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고 이것이 무사히 작전이 완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라고 느끼는 거지 군이 절대로 가만히 있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그리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하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지금 뭐 세상도 워낙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환경도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맨 체인지. 그렇습니다. 결국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만 바꾸면 된다. 북한 체제 전부 다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군에서 만든 게 그 참수작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대비해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대한민국과 함께 북계라는 저 불량 집단을 그 제압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이라면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이 동맹국이 대한민국의 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하루가 다르게 북계 사태가 급변하고 있고 뭐 언론 보도에서는 뭐 평화니 뭐 종전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사자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얘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과 충돌을 겪다가 지금 심지어 뭐 붕괴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미국의 카테고리 1에 속하는 주요 동맹국들의 해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영국 함정이라든가 호주 해군 이런 여러 척의 전투함 다국적 전투함들이 미 태평양 사령부에 훈련을 나온 게 아니라 배속을 받았다는 거는 그쪽에 이 자산을 이용해서 미국이 전쟁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어느 집단보다도 군과 정보기관이 이런 우발 상황이라든가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장소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대한민국 해군이 NLL을 포기하고 뒤로 빠진다면은 아니 소위 그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저 오스트리아 군 이런 군대가 그냥 NLL 쪽으로 거기서 군사 작전 하면 어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이제 단신으로 지금 이제 그 미 해군과 호주 해군이 서해나 동해 NLL 북방으로 월경을 해서 그 동서의 공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작전 훈련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군만 일부 정치 세력의 이거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잊고 이렇게 관리권을 포기하는 듯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남북 군사합의서는 사실 법적으로 국제법상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별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존재 가치를 부여하려고 국회에다가 비준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조르는 모양인데 국회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상의 북계라는 그 존재 자체가 괴뢰인데 괴뢰하고 맺은 약속을 비준해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의 뜻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꾸 지금 뭐 심지어 유엔 그 총회 가서는
뭐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길, 저항할 길은 뭐 없습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사회 일각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들은 법치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금 잠깐 중단된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그리고 또 북한이 보십시오. 북한이 뭐 가만히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도발도고 지금 핵무기 개발했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공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상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바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군사합의를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는 군의 손발을 묶는 행위입니다. 작전 범위를 묶어버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통수권자로서. 군 내부에 혹시 똑똑한 군인들 없습니까? 군인들은 대부분 똑똑한데 국가와 통수권자에 충성하는 그런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국방장관 되신 분도 보니까 북한을 주적이라는 그 말을 못해서 망설이고 근데 이제 합참 의장 그 후보자 되신 분은 그래도 북한은 우리 주적이다. 그 말 왜 하기가 힘듭니까? 그게 이제 군이 정권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고 국민한테 충성해야죠.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선배장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이 가장 심각한 우발 상황은 이런 정권이 들어선 거라고 판단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혹시 장수님 보시기에 북한이 지금은 상당히 뭐 안정되어 있는 그런 감은 보이지만은 국방안보 전문가니까 보시기에 지금 현 시점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떤 급변의 조짐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소되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좀 추론인데 앞으로 다가올 급변 상황보다는 급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16년 그 무렵에 급변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작년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이라든가 북계를 이제 다양하게 연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북계 권력 체계라든가 정치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 차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이런 북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정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북계 행보를 보면 그 급변 사태는 이미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재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도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필요가 있다면 저항을 해야 되고 토요일마다 태극기 드시고 대한민국을 결국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애국 활동이 토요일 애국의 날인데 애국의 날 토요일 토요일은 저는 애국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소속과 집단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는 게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이 봤을 때 유엔 참전 국가들이라든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봤을 때 야 대한민국 정권이 저렇지 국민들은 배신하지 않았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